엄마, 회사에서 날 해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회장님이 나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어디서 본 듯한 표정으로. 뭐라고? 해고라니. 누가 감히 우리 아린이를. 여러분, 제가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가을비가 차창을 두드리는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도원그룹 본사 40층. 강세진 회장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의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빨간색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징계 의결서 마이너스 신입사원 한할인. 세진은 그 파일을 들어 올리며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24살의 어린 나이에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고를 당하게 된 신입사원의 운명이 이 한 장의 서류에 달려 있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며칠 전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었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한할인의 개인 컴퓨터에서 회사 기밀 파일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로 전송된 기록까지 있었거든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요. 세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린 직원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던 날 한할인이 보였던 당황스러운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조사해 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이 마치 옛날 누군가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세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죠. 도원그룹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30년간 일궈온 소중한 회사였고 그 어떤 위협도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비서실장 김미영이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할인 씨 해고 건에 대해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보안팀에서 재검토를 하던 중에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파일 전송 시각과 한할인 씨의 출입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세진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네. 파일이 전송된 시각에 한할인 씨는 사내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리적으로 자신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순간 세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해고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고 언론에도 발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누군가가 한할인 씨의 계정을 도용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해고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라 김미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지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20년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진아, 나야. 한지수. 20여 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갑자기 웬 연락이야? 세진아, 나 지금 너희 회사 앞에 와 있어. 꼭 할 말이 있어서. 당장 만날 수 있을까? 세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소식조차 몰랐던 지수가 갑자기 회사 앞까지 찾아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한아린 때문이야. 내가 해고한 그 아이 말이야. 순간 세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한아린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한아린을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진아, 그 아이는 우리 딸이야. 세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아린이는 내 딸이야. 25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에 태어난. 세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한아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어딘가 낯익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정말이야? 그럼 내가 내 딸을, 응, 내가 내 딸을 해고한 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위해 내린 차가운 결정이 결국 자신의 핏줄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려준다는 것을요. 김미영이 세진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시는데. 세진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영 씨, 한아린 씨 해고 건을 재조사하겠습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네.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인데요. 상관없어요.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한지수라는 분이 회사 앞에 와 계실 텐데 즉시 제 사무실로 모셔드리세요. 김미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세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세진은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지수와의 약속을 계속 어겼던 자신. 결국 그녀가 떠나버렸을 때도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 못했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이 있었고 그 딸을 자신의 손으로 해고까지 했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예전의 밝은 미소 대신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세진아, 오랜만이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나도 알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세진아, 이제는 아린이를 도와줘야 해. 그 아이는 정말 무죄야.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도와줄게.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아린이는 정말 내 딸이야? 지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세진에게 건넸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아린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거야. 내 눈을 많이 닮았어. 사진 속 아기의 눈을 바라보던 세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닮아 있었거든요.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 너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었어. 내가 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세진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지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지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아린이를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 일단은 아린이가 무사히 복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야. 세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행동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오랜 시간 몰랐던 딸을 위해, 그리고 다시 만난 지수를 위해서요. 창밖의 비는 언제 그쳤는지 모르게 멎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세진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진과 지수의 대화가 끝난 지 1시간 후, 도원그룹 1층 로비는 점심시간을 맞아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바로 한아린이었습니다. 아린은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해 보려고 용기를 내어 회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린 씨? 왜 여기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기 박수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민아, 나 정말 억울해. 나는 그런 일 안 했어. 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아린아, 나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잖아. 수민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린과는 신입 때부터 친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거든요. 수민아, 나 회장님께 한 번만 더 면담을 요청하려고 해. 내가 정말 무죄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아린아, 그럼 안 돼. 이미 해고된 상황에서 무작정 찾아가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세진이 내려왔습니다. 지수와의 면담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순간 세진과 아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린은 세진을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을 해고한 회장이지만 동시에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특히 그의 눈빛이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진 역시 아린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방금 전 지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건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로 자신을 닮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아린 씨? 세진이 조심스럽게 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회장님. 아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 시간이 있나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세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해고 통보를 할 때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도 회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린의 간절한 목소리에 세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 사무실로 올라가죠.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탄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딸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고, 아린은 갑자기 친근하게 대하는 회장님이 의아했어요. 저기, 회장님?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세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제 딸이니까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글쎄요. 착각일 수도 있겠네요. 40층 회장실에 도착한 두 사람. 세진은 아린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며 직접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우선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세진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아린은 당황했습니다. 네,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당신의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요? 한지수인데. 왜 그러세요? 세진은 역시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어머님께서 예전에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신 적이 있나 해서요. 아니요. 어머니는 줄곧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 도원그룹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요? 잘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 도원그룹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한 건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세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수가 아린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린 씨, 혹시 아버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세진은 자신 때문에 지수가 혼자서 아린을 키워야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힘드셨겠네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키워주셔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아린의 밝은 대답에 세진은 지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린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줬다니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아린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진의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보안팀에서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김미영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보안팀장 최철수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아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아린은 가슴이 떨렸어요. 혹시 자신에게 더 불리한 증거가 나온 건 아닐까요? 말해보세요. CCTV를 다시 분석한 결과 파일이 전송된 시각에 한아린 씨는 분명히 교육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한아린 씨의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누구죠? 경리팀 차장 오성민입니다. 그는 당일 야근을 한다고 신고했는데 CCTV상으로는 한아린 씨 자리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드디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성민 차장이 한아린 씨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파일을 전송한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오성민 차장은 최근 경쟁업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고한 신입사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했다니요. 즉시 오성민을 조사하세요. 그리고 한아린 씨 해고 처분은 즉시 취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철수가 나간 후 세진은 아린을 바라봤어요. 아린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성급한 판단을 했네요.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진 게 가장 중요해요.
아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당장 복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 결백이 증명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린의 순수한 모습에 세진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이런 착한 아이를 의심했다니요. 그런데 회장님? 네. 왜 갑자기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신 거예요? 혹시 어머니와 관련이 있나요? 세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직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어쨌든 정말 감사해요. 아린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세진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때 아린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지수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오성민을 찾아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린 씨,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어머님께 안부 인사를 전해주시겠어요? 오랜 친구라고요. 네. 정말 어머니와 아는 사이셨구나요? 네.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아리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도원그룹 회장님이 바로 눈앞에 이분이었다니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꼭 전해드릴게요. 아린이 회장실을 나간 후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첫 번째 난관은 넘었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린과 지수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20년이 넘는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부터는 회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리는 지수에게 모든 상황을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나 복직됐어. 그리고 회장님이 엄마 안부를 물어보시더라.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린이가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그런데 회장님이 정말 엄마랑 아는 사이야?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 지수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린에게 세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응. 옛날에 잠깐 알고 지낸 사이야. 그렇구나. 어쨌든 좋은 분인 것 같아.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어.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부터 세진과 아린, 그리고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언젠가는 아린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아린은 설레는 마음으로 도원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보는 회사 건물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아린아, 정말 다행이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아린의 복직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면서? 정말 화가 나네. 동료들의 따뜻한 위로에 아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린의 복직을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사팀 부장 강민호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미 해고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옳은 일인가?
회사 기강이 무너질 수 있어. 강민호는 예전부터 오성민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둘이 종종 술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었죠. 한편 보안팀에서는 오성민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성민이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출근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보안팀장 최철수가 세진에게 보고했어요. 집에는 가봤나? 네, 하지만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예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관련자들도 조사해 보세요. 혹시 오성민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시각 아리는 자신의 업무를 정리하며 복귀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오성민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아리나,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동기 수민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뭐가? 오성민 차장이 너한테 유독 관심을 보인 적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신입사원 환영회 때도 계속 너만 쳐다봤던 것 같은데. 아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성민이 자신에게 유독 친절했던 기억이 났어요. 맞아. 그때 오성민 차장이 내 컴퓨터 비밀번호가 뭐냐고 농담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 정말? 그럼 혹시 그때 내 비밀번호를 알아낸 걸까? 아니야, 나는 말 안 했어. 하지만 아리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잠깐 그때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걸 뒤에서 지켜봤을 수도 있겠다. 어머, 정말? 수민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때 세진이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장이 직접 일반 사무실에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린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네, 회장님. 아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혹시 오성민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아리는 방금 전 수민과 나눈 대화를 세진에게 전했어요. 세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오성민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좀 이상했어요. 세진은 아린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린 씨,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드릴게요. 아리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개인 번호를 주다니요. 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이번 일로 고생 많이 했으니까요. 세진은 명함 뒷면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아린에게 건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는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세진이 사무실을 떠난 후 동료들이 아린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대박! 회장님이 직접 개인 번호를 줬어? 아린이 완전 특별 대우받네. 혹시 아린이가 회장님 마음에 든 건 아냐? 동료들의 농담에 아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뭔 소리야? 그냥 이번 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지만 아린도 세진의 특별한 관심이 단순히 미안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성민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으로 도피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최철수 보안팀장이 세진에게 급하게 보고했어요. 중국으로?
그럼 정말 중국 업체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군요. 네, 더 조사해 보니 오성민은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의 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되었나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무고한 아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성민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리고 공범이 더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나야. 세진아, 무슨 일이야? 아린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어. 진짜 범인도 잡혔고,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린이가 얼마나 속상해 했는데. 지수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지수야, 우리 한번 만날까? 아린이 이야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한강공원 어때? 거기서 만나자. 알았어.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만난 세진과 지수.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함께 앉아 있으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나는 후회해. 만약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린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진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후회해. 그때 내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바빴잖아. 그리고 솔직히 화가 났었어.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세진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이제는 달라.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 회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정말? 응. 그리고 아린이를 보면서 느꼈어.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진아, 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린이를 위해서라도. 지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거든요. 세진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 아린이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았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 충분히 시간을 가지자. 나는 기다릴게.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강물에 비친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세진아, 아린이는 어때? 어떤 아이야? 정말 착하고 똑똑해. 너를 많이 닮았어. 특히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너 같아. 다행이다. 아린이가 좋은 아이로 자라줘서. 지수야, 너 정말 혼자서 아린이를 잘 키웠구나. 고마워.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아린이는 내 전부니까. 세진은 지수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린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지수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지수야, 앞으로는 내가 도울게. 아린이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 세진아. 하지만 갑자기 그러면 아린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린이가 회장님을 편하게 여기게 된 다음에 진실을 말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한편 아린은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늦게 들어오자 걱정이 되었거든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 누구?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 친구. 오랜만에 만났어.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나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회장님이 나한테 개인 핸드폰 번호를 주셨어. 동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니까. 지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세진이 아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래, 회장님이 그러셨구나. 응, 그리고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기분이야. 지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린이 세진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걱정되었거든요. 엄마는 어때? 회장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 좋은 분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맞아. 처음에는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 아린의 말을 들으며 지수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번 일이 세진과 아린, 그리고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아린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세진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모든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 복직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아린은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세진 회장님이 자주 신경 써주시는 게 고마우면서도 신기했거든요. 아린 씨,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세진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린은 기뻐하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함께 앉자고 하다니 정말 특별한 대우였거든요. 요즘 일은 어때요? 적응 잘 되고 있나요? 네. 동료들도 모두 좋게 대해주시고 업무도 재미있어요. 아린의 밝은 표정을 보며 세진은 흐뭇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버지가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네.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뵌 게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세진은 잠시 당황했어요. 아린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너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나 봐요. 아, 그게 아린 씨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싶어서요. 감사해요, 회장님. 정말 따뜻하신 분이세요. 아린의 순수한 미소에 세진의 마음이 아팠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린 씨,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모른다고요? 네.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가끔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궁금하긴 한데 어머니께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해주세요. 세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아린이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 몫까지 해주셔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가끔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면요. 아린의 말에 세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아린 씨의 아버지분은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아린 씨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그때 아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린아, 갑자기 미안한데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 뭐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진도 아린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자고 하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퇴근하고 와. 안 돼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를 끄는 아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회장님. 택시 타고 갈게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가면 안 돼요. 세진은 아린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지수가 걱정되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린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쓰러지셨을까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진도 마음이 조급했지만 아린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 응급실에서 지수를 만난 순간 세진과 지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아린이 지수에게 달려가는 사이 세진과 지수는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아린아.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지수는 세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진 씨가 왜 여기에? 어머니, 회장님께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아린은 세진과 지수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지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세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아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세진은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 씨,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요. 아린이 일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세진은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지수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지수야. 아니, 지수 씨. 제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닌가요? 아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왜 회장님이 어머니를 지수야라고 부르려다 말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어머니와 정말 아는 사이세요? 순간 두 사람 모두 당황했어요. 그게. 세진이 말을 망설이는 사이 지수가 먼저 대답했어요. 예전에 잠깐 아는 사이였어. 오래전 일이야.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신 도원그룹 회장님이 바로 이분이시네요. 아린은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린아, 회장님께서 바쁘실 텐데 우리 때문에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다. 지수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세진은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집에 혼자 계실 건가요? 아린 씨도 걱정될 텐데. 괜찮아요. 우리 아린이가 잘 돌봐줄 거예요. 그때 아린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회장님이 저녁이나 함께 드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께서 요리 잘하시는데 감사 인사도 드릴 겸해서요. 아린아, 회장님께서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가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요. 세진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수와 아린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괜찮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린과 지수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아파트였어요. 세진은 처음 발을 들여놓는 곳이었지만
왠지 집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아리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차를 우렸어요. 지수야. 세진이 조용히 지수를 불렀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 아린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미안해. 그런데 정말 괜찮아? 건강 말이야. 응, 괜찮아. 그냥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나 때문이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리는 회장님이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즐거웠거든요. 회장님, 어머니 요리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먹어보네요. 세진은 진심이었어요. 혼자 사는 세월이 길다 보니 이런 가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회장님도 혼자 사세요? 아린의 질문에 세진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이런 따뜻한 가정을 보면 더 그렇고요. 지수는 세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0년 전에 함께 했다면 지금쯤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 텐데. 그럼 앞으로 자주 오세요. 어머니가 요리 정말 잘하시거든요. 아린의 순수한 제안에 세진은 감동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세진은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씩이라면 괜찮아요. 그날 밤 세진이 집으로 돌아간 후 아린과 지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처음에는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따뜻하시네. 그러게. 그런데 엄마와 회장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야? 오늘 보니까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린이 눈치챈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글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특별했어. 그리고 회장님이 엄마를 지수야라고 부르려다 말기도 했고, 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린이 생각보다 예리했거든요. 아린아, 응? 엄마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뭔데? 지수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내 아버지야. 순간 아린의 세상이 멈췄어요. 뭐라고? 강세진 회장님이 내 친아버지야. 20년 전에 우리가 사귀었는데 헤어진 후에 내가 태어났어. 아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가 회장님의, 응, 내가 그분의 딸이야. 아린은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왜 이제야 말해줘? 미안해, 아린아.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회장님도 알고 계신 거야? 응. 내가 해고당했을 때 알게 되셨어. 아린은 눈물이 났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럼 회장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이유도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야. 아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느냐는 원망도 있었거든요.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 천천히 생각해봐. 마찬가지로 어색하실 거야. 그날 밤 아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거든요. 한편 세진도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 아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아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과연 이들의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리는 세진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아침, 아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눈, 코, 입. 정말로 세진 회장님과 닮은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 아리는 중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세진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보이게 될까요? 아리나, 아침 먹고 가. 지수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엄마, 나 오늘 어떻게 해야 해? 회장님. 아니,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일단은 평소처럼 해. 갑자기 바뀌면 이상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 지수는 아린의 손을 잡았어요. 아린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엄마는 어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지수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모르겠어.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와는 모든 게 달라졌잖아. 회사에 도착한 아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40층을 올려다보게 되었거든요. 아리나, 오늘 왜 그래? 멍하니 있네? 동기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제 어머님 괜찮으셨어? 회장님이 직접 데려다 주셨다면서? 응,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 아리는 수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자신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세진에게서였습니다. 시간 되시면 점심 함께 하실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아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회장실에서 만난 두 사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린아. 세진이 처음으로 아린을 편하게 불렀어요. 네. 아버지. 아린도 처음으로 세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했지만 동시에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머니에게서 들었구나. 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 세진은 아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린아, 아빠가 미안해. 2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 내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아린은 세진의 말을 막았어요. 과거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아린의 성숙한 모습에 세진은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 어머니가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죠. 저는 엄마를 존경해요. 나도 그래. 지수는,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 동안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엄마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세진의 눈에 그리운 빛이 스쳤어요. 대학교 때 만났어. 내 어머니는 교대생이었고 나는 경영학과였지. 도서관에서 처음 봤는데 세진은 20년 전의 기억을 천천히 들려줬어요. 첫 만남, 첫 데이트,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들. 그럼 왜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내가 일에만 매달렸어. 내 어머니보다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지. 아리는 아버지의 후회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떠세요? 엄마와 다시. 그건 내 어머니 마음에 달린 문제야.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엄마도 아버지를 아직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어제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세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그때 세진의 비서실장 김미영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성민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남긴 편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세진과 아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오성민 뒤에 더 큰 배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이 한아린 씨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아린이가 왜 타겟이에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누군가 아린 씨를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진은 즉시 아린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린아,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마. 위험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결해요. 저도 이 일의 당사자잖아요. 아린의 당당한 모습에 세진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알겠어. 하지만 절대 혼자 행동하지는 마. 항상 보안팀과 함께 움직여. 네, 알겠어요. 그날 오후 세진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오성민 사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배우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우리 회사에 위험한 세력이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진의 말에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어떤 세력입니까?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체계적으로 우리 회사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인사팀 부장 강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혹시 이번 일이 한아린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직원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진 것 같은데. 세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강 부장,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민호는 세진의 차가운 시선에 위축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세진은 강민호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한편 아리는 동료들과 함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리나, 같이 저녁 먹고 갈까? 수민이 제안했어요. 미안, 수민아.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서. 아리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아리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기분 탓일 거야. 아리는 스스로를 달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도착한 아린을 지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린아, 오늘 회장님. 아버지와는 어땠어? 좋았어, 엄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편했어. 다행이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엄마는 어떠세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하지만 엄마도 아버지를 아직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여? 엄마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때 아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진에게서였습니다. 아린아, 집에 잘 도착했니? 네, 아버지. 방금 도착했어요. 다행이다. 혹시 이상한 일은 없었어? 아니요. 왜요?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당분간은 혼자 다니지 말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아리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자신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세진은 강민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놀랍게도 강민호가 최근에 큰 돈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었거든요.
강민호가 배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계속 조사하세요. 그리고 아린이 보안은 더 강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진은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작정이었어요. 20년 동안 보호해주지 못한 만큼 이제는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한편 강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회장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계획을 앞당기자. 내일 실행해.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기회는 한 번뿐이야.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강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과연 아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진은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더 큰 위기가 아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강민호 인사팀 부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린 씨, 일찍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린은 인사를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강민호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아린 씨, 회장님과 많이 가까워졌다면서요? 네, 그냥 이번 사건 때문에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다행인데. 강민호의 말투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린 씨,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인사팀으로 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금요? 네, 중요한 일이라서. 아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인사팀 사무실로 따라간 아린.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직원들은 모두 없었어요. 부장님, 다른 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 회의 때문에 잠깐 나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강민호는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아린 씨, 앉으세요. 아린이 의자에 앉자 강민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회장님과 어떤 관계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일반적인 상사와 부하 관계가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회장님이 신입사원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거든요. 아리는 당황했어요. 아직 회사에서는 자신과 세진의 관계를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냥 이번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뭘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한아린 씨, 아니, 강아린 씨라고 해야 하나요? 순간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강세진 회장의 숨겨진 딸. 20년 전의 비밀이죠. 강민호는 비웃으며 서류 봉투를 아린 앞에 던졌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당신 어머니 한지수와 강세진 회장의 과거, 그리고 당신의 출생 기록까지.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걸 어떻게... 돈을 주면 못 구할 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라이벌 회사에서 거액을 제시한다면 말이죠. 라이벌 회사요? 맞아요. 도원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의 약점을 잡을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리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약점으로 이용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간단해요. 당신이 스캔들을 일으키면 돼요. 회장의 숨겨진 딸이 회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폭로하는 거죠.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강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비로 진행하세요. 아리는 불안해졌어요. 뭐? 뭘 하시려는 거예요?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죠. 당신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모셔다가 안전한 곳에 모시고 있을 뿐이죠. 물론 당신이 협조한다면 바로 보내드리고요. 미쳤군요. 당장 엄마를 풀어줘요. 아린이 소리치며 일어서려는 순간 강민호가 아린의 팔을 붙잡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당신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그때 아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진에게서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강민호가 아린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아린이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아린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지금 인사팀에 있는데. 강민호 부장이. 강민호가 아린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회장님, 강민호입니다. 강 부장, 아린이에게 뭘 하는 거야? 별거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요구를 말하는 거야? 회장님께서 도원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하시면 됩니다. 그럼 따님과 따님의 어머님 모두 안전할 거예요. 세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협박을. 회장님, 지금 한지수 여사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강민호가 다른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의자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야. 세진의 외침이 들리자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세진아, 미안해. 아린이는 괜찮아? 엄마. 아린도 엄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의 선택에 따라 두 분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세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후에 회장실에서 사임서에 서명하시면 두 분 모두 안전하게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세진은 즉시 보안팀을 불렀어요. 지금 당장 강민호를 찾아내. 그리고 지수 씨가 어디 있는지 추적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어요. 3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세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회사를 포기하고라도 가족을 구해야 할까요? 한편 인사팀에 갇힌 아리는 계속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부장님, 이렇게 해서 뭘 얻으시려는 거예요? 돈이지. 아주 많은 돈을 받기로 했거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려는 거예요? 사람들,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이지. 아리는 강민호의 냉혹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강민호가 문을 열어보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보안팀원들이 들어왔어요. 강민호 체포한다. 뭐? 어떻게? 강민호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안팀원들이 그를 제압했거든요. 아린 씨,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지금 구조 작업 중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가셨어요. 그 시각 세진은 보안팀과 함께 지수가 갇혀 있는 창고를 찾아냈어요. 지수야, 세진아. 세진이 지수를 풀어주자 지수는 세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무서웠어. 아린이는 괜찮아? 괜찮아. 모든 게 해결됐어. 정말?
응, 이제 안전해. 세진은 지수를 꽉 안으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지수와 아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세진은 두 사람 곁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아린과 지수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정말요? 아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그리고 지수야. 세진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고 싶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진아, 엄마 대답해줘요. 아린이 지수의 등을 떠밀었어요. 좋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오후 강민호와 그의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도원그룹을 노리던 라이벌 회사의 음모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아린이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는 안전해. 세진이 대답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평범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아빠가 늘 너희 곁에 있을게. 세진의 말에 아린과 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위기는 오히려 이들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도원그룹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진은 전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아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세진이 입을 열었어요. 아린과 지수도 함께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한아린 사원은 제 딸입니다. 20년 동안 모르고 지냈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대강당이 술렁거렸어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하지만 아린이는 앞으로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것입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린은 긴장했지만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에 용기가 났어요. 발표가 끝난 후 동료들이 아린에게 몰려들었어요. 아린아, 정말 대박이다. 회장님 딸이었다니. 그래서 회장님이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셨구나. 하지만 내가 실력이 좋아서 들어온 건 맞잖아. 우리가 다 봤잖아. 동료들의 따뜻한 반응에 아린은 안도했어요. 고마워, 친구들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당연하지. 우리 아린이는 회장님 딸이기 전에 우리 동료니까. 동기 수민이 아린의 어깨를 두들기며 말했어요. 한편 세진의 사무실에서는 임원진들과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발표로 인해 외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됩니다. 한 임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숨기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계 구도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직 아린이는 신입사원입니다. 실력을 쌓아가면서 천천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는 없을 것입니다. 세진의 확고한 입장에 임원들도 납득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외식을 했어요.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린아,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지수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동료들이 모두 이해해 주더라고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아빠도 정말 멋있었어요. 당당하게 발표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아린의 말에 세진은 뿌듯했어요. 아린이가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아빠도 기뻐. 그런데 아빠 언제부터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지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언제부터였지?
세진과 아린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참, 지수야.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 세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세진아,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아린이도 찬성하잖아. 맞아요, 엄마. 빨리 결혼하세요. 아린도 거들었어요. 너희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어. 지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세진과 지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린이 엄마의 부케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린아,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난 세진과 지수. 아린은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곧 돌아올 부모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회사에서의 아린의 생활도 안정되었어요. 처음에는 회장님 딸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실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린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해주셨어요. 팀장이 아린을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딸이라는 걸 떠나서 정말 능력 있는 직원이에요. 이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아린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편 세진은 회사 경영에서도 변화를 보였어요. 예전보다 직원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후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김미영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어떻게요? 예전보다 더 인간적이 되신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시고 가족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가족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린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린 씨,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사팀에서 제안했어요. 해외 연수요? 네, 미국 본사에서 6개월간 근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린 씨 같은 유능한 신입사원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요. 아린은 고민되었어요. 좋은 기회였지만 이제 막 완성된 가족과 떨어져 있기가 아쉬웠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해외 연수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지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나 떨어져 있어야 해요. 아린아, 내 미래를 위해서라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세진도 아린의 편에 섰어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아빠는 2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응원할게. 그럼 다녀올게요. 아린은 결심했어요.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세진과 지수가 아린을 배웅했어요. 아린아, 몸 조심하고 열심히 해. 네, 엄마. 보고 싶으면 자주 영상통화할게요. 아빠도 자주 연락할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네, 아빠. 그럼 다녀올게요. 아린이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세진과 지수는 뭉클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러게. 이제 혼자서도 잘 해낼 거야. 6개월 후 아린은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해외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재회한 가족들은 서로를 꽉 안으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우리 아린이가 더 멋있어졌네. 맞아요, 아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린은 해외에서의 경험담을 신나게 들려줬어요. 세진과 지수는
딸의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리나, 이제 회사에서도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빠.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우리도 그래, 아리나. 그날 밤 세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아린이 가져온 선물을 나눠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엄마.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세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린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엄마 고마워요. 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해줘서요. 아린의 진심 어린 말에 세진과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도 고마워, 아린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드디어 완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3년 후, 따뜻한 봄날, 도원그룹 본사 앞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아리는 이제 대리로 승진해서 자신만의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회사 전체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아린 대리,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후배 직원이 아린에게 말했어요. 다들 열심히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린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3년 전에 당황하던 신입사원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대리님, 회장님이 부르세요. 비서가 전화를 받고 알려줬어요. 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40층 회장실로 올라간 아린. 세진은 서류를 보다가 딸을 반갑게 맞았어요. 아린아, 수고했어.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더라. 감사해요, 아빠. 아니, 회장님. 아린은 여전히 회사에서는 공사를 구분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도 편하게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래도 선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린의 철저한 모습에 세진은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뭔가요? 세진은 한 장의 서류를 아린에게 건넸어요. 미국 지사장 제안이야. 미국 지사장요? 아린은 깜짝 놀랐어요. 아직 대리인 자신에게는 너무 큰 자리였거든요. 물론 당장은 아니고 2년 정도 더 경험을 쌓고 나서 말이야. 어때?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아빠가 보기엔 넌 충분히 실력 있는 직원이야. 세진의 격려에 아린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아빠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내 실력을 보면 인정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아린은 부모님께 미국 지사장 제안 이야기를 했어요. 와, 우리 아린이가 지사장이 되다니. 지수는 기뻐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제가 정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리나. 세진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3년 전 내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해? 그때도 무서워했지만 결국 잘 해냈잖아. 맞아.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었는데. 지금은 달라. 넌 이미 충분히 성장했어. 지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래, 우리 딸. 세 가족은 서로를 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린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김준호와 결혼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아린이 준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준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세진은 딸의 남자친구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준호 씨는 뭘 하세요?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린이와는 어떻게 만났어요? 대학교 동기인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준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세진과 지수는 준호를 더 자세히 알아갔어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린이를 잘 부탁드려요. 세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호의 진실한 대답에 세진과 지수는 안심했어요. 그해 가을, 아린과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세진이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린아, 행복해야 해.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행복해. 이렇게 내 결혼식에서 내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어서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아린을 준호에게 전해주며 세진은 뭉클했어요.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아린은 일을 계속했어요. 준호도 아린의 꿈을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여보, 미국 지사장 제안 받아들일 거야? 응, 아빠와 엄마도 모두 찬성하시더라고. 나도 찬성해. 내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 정말? 그럼 준비해야겠네. 그로부터 1년 후, 아린은 정말로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았어요. 도원그룹 역사상 최연소 지사장이었습니다. 출국하는 날, 온 가족이 공항에 나와서 아린을 배웅했어요. 아린아, 몸 조심하고 열심히 해. 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준호야, 아린이 잘 부탁해. 네, 장인어른.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이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좋은 회사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니야, 다 내 실력이야.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아린은 생각했어요. 3년 전 억울한 해고를 당했던 그 순간이 결국 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5년 후, 아린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도원그룹의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의 사이에는 귀여운 딸 하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5살 된 손녀 세아가 세진에게 달려왔어요. 우리 세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요. 세진은 손녀를 안으며 행복했어요. 이제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거든요. 아빠, 이제 은퇴 생각 안 하세요? 아린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은 좀. 내가 더 경험을 쌓으면 그때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내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아빠, 농담이야. 사실 일이 재미있어서 못 놓겠어. 가족들이 모두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세 세대가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수가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맞아요, 엄마. 저도 그래요. 세아야, 할머니가 요리 맛있지? 네.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세아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런데 아린아, 혹시 둘째 계획은 없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할머니 말이 맞아. 세아도 동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세진도 거들었어요. 아빠까지. 아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도 생각 중이에요. 준호가 대신 대답했어요. 정말? 그럼 내년에는 증손자를 볼 수 있겠네. 세진이 기뻐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밤늦게 아린과 준호가 집으로 돌아간 후 세진과 지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하지 않아? 응,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3년 전만 해도 아린이가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잖아. 맞아.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 나쁜 일이 결국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게. 그때 아린이가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지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고마워. 나도 고마워.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허락해줘서.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도원그룹 본사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린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부사장님. 직원들이 아린을 축하해줬어요. 고마워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하지만요. 회장님도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아빠는 어제부터 온종일 웃고 계세요. 정말로 세진은 하루 종일 미소를 지으며 다녔어요. 곧 두 번째 손주를 만나게 된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린의 둘째 아이도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세진과 지수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연 좀 날려주세요. 세아가 연을 들고 달려왔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날려줄게. 세진은 손녀와 함께 연을 날리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말이에요. 만약 아린이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지수가 용기를 내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아빠,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린이 아기를 안고 다가왔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저도 그래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맞아.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었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아린아. 해가 지는 한강 위로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세진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영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세진 회장과 아린, 그리고 지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쁜 일이 결국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시련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잃지 마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